1장 숨어있는 전자의 속삭임 칸도 효과와 YSR 상태의 양자 이야기. 한밤중 금속 안에서 전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 주변은 차갑고 고요하며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기계보다도 더 정밀하고 복잡한 세계다. 금속 안의 전도전자들은 파단물처럼 퍼져 있다. 이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대부분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흐른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가 이 균형을 깨뜨린다. 그 불순물은 스핀을 가지고 있다. 마치 컴퓨터의 1과 0처럼 위 또는 아래를 향하는 성질이다. 이 작은 스핀은 금속 안의 모든 전자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나를 무시하지 마. 나는 여기에 있어. 이 순간 시작되는 것이 바로 칸도 효과다. 전도전자들은 이 스핀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그 스핀을 감싸고 숨기려 한다. 마치 눈에 띄는 얼룩을 모두가 함께 덮으려는 것처럼 하나둘 전자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겨 결국 하나의 싱글렛 상태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스핀을 스크린하는 과정이다. 얼핏 보면 이건 친절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금속의 전기적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저항이 다시 증가하고 전자의 흐름은 미묘하게 흐트러진다. 그렇게 칸도 효과는 금속 속에서 전자들이 벌이는 숨바꼭질의 양자 드라마로 탄생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금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금속보다 훨씬 더 정교한 상태를 다룬다. 그것은 바로 초전도체. 이곳에서는 전자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아무런 저항 없이 흐른다. 마치 무용수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추듯 이 전자쌍은 균형 잡힌 리듬으로 물질을 통과한다. 그런데 이 조화로운 세계에 스핀 하나가 등장한다면 혼돈은 다시 시작된다. 그 스핀은 초전도체에게는 이질적인 존재다. 짝을 지어야 하는 곳에 혼자 있는 스핀이라니. 초전도 전자쌍들은 이 낯선 존재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스핀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다시 조율한다. 전자의 일부가 스핀과 상호작용하며 초전도 갭 내부의 새로운 바운드 상태, 정확히 말하자면 유시바 로시노프 상태를 형성한다. 이 상태는 마치 초전도체의 내부에 뚫린 비밀의 터널 같다. 평소에는 아무 전자도 드나들 수 없는 공간에 단 하나의 통로가 생긴 것이다. 전자는 오직 이 상태를 통해서만 흐를 수 있고 그 에너지는 아주 날카롭고 제한적이다. 그것은 마치 금고의 번호처럼 정해진 값만을 허용한다. 그래서 YSR 상태는 이상적인 열전 필터로 작동하게 된다. 열기관에 이 상태를 적용하면 전자의 에너지 흐름을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어 매우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두세 개 칸도와 YSR을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드라마의 배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듯 이 두 상태는 조건에 따라 서로를 대체한다. 게이트 전압을 조절해 전자의 수를 바꾸면 스핀의 유무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전자가 칸도 스크리닝으로 흘러갈지 YSR 바운드 상태로 모일지가 결정된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초전 도성이 깨어지고 칸도 상태로 회귀하기도 한다. 이 모든 전환이 거의 절대 0도 가까운 온도에서 벌어지고 우리는 오직 미세한 전류의 패턴을 통해 이 양자 상태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두 상태의 차이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다루는 철학의 전환이다. 칸도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전자들의 집단 행동이고 YSR은 질서 속에서 태어난 이질적 존재가 만들어낸 새로운 통로다. 칸도는 다수의 손으로 감싸는 따뜻한 포옹이라면 YSR은 날카로운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 정밀한 설계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둘 사이를 넘나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전자 하나하나의 흐름을 읽고 조절하며 에너지의 흐름마저 설계할 수 있는 시대.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단지 실험의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두 가지 서사의 충돌이자 융합의 과정이다. 지금 이 작은 세계에서 우리는 전자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스크리닝으로 감춰진 진실인가? 아니면 초전도 갭 속 숨겨진 터널인가? 어쩌면 둘 다 우리가 열과 전기의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2장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전략. 나노의 세계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 전자는 언제나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주변의 장벽에 따라, 혹은 미세한 자기장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건 마치 고양이에게 줄넘기를 시키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기 위해 새로운 개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이름은 터널 커플링이다. 전자는 클래식한 입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 양쪽에 전극이 있고 그 사이에 장벽이 있어도 전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다. 그냥 벽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양자 터널링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터널링의 빈도 즉 전자가 얼마나 자주 벽을 통과하려고 하는지는 전자와 장벽 사이의 친밀도에 달려있다. 바로 이것이 커플링 강도 커플링 스트렝크스다. 커플링이 강하면 전자는 마치 스스럼없이 방문하는 친구처럼 벽을 자주 넘고 약하면 그 문턱 앞에서 망설인다. 이 커플링은 YSR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플링이 너무 강하면 전자는 초전도 갭을 넘어와 버려 YSR 상태가 흐릿해진다. 반대로 너무 약하면 바운드 상태는 생기긴 하지만
전자가 충분히 접근하지 못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아주 미세한 균형 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적당히 흐르되 흐름이 날카롭게 걸러지는 상태. 그것이 열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YSR 상태의 핵심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아예 전자의 특성을 근본부터 바꾸면 어떨까? 여기서 등판하는 개념이 분자 설계에 최적화다. 전자의 흐름은 단지 외부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분자 자체의 구조, 그 안에 스핀 분포, 라디칼 전자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에 모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자유 라디칼을 가진 유기 분자는 스핀 2분의 1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칸도 효과나 YSR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이상적인 출발점이 된다. 또한 분자의 대칭성, 파이 전자계의 분포, 전자 친화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하면 열전기 출력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분자는 더 이상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양자 설계의 캠퍼스다. 이처럼 터널 커플링과 분자 설계의 조합은 열기관의 효율을 극한까지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눈은 그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본다. 이론적 최대 효율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열기관의 최대 효율은 카르노 효율 카르노 이피션시라는 물리 법칙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고온과 저온의 온도 차에 따라 정해지는 절대적인 한계다. 하지만 이론적인 모델 속에서는 바운드 상태가 무한히 날카롭고 열손실이 전혀 없으며 전자의 흐름이 완벽하게 제어된다면 카르노 효율에 한없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건 YSR 상태의 정밀 제어, 커플링 강도의 맞춤 조절, 분자의 양자 구조 최적화가 모두 충족된다면 우리는 그 꿈에 다가설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실험실의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나노과학의 기술은 그 조용한 공간을 조금씩 우리 현실로 끌어내고 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에너지를 다루는 일은 거대한 터빈이나 폭발적인 연료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때론 분자 하나의 구조, 전자 하나의 흐름, 스핀 하나의 방향이 그 어떤 엔진보다도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우주의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다. 3장 양자 기술을 위한 실용적 응용. 조용한 냉각,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양자 컴퓨터는 얼핏 보면 미래의 기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냉장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수다. 왜냐하면 큐비트는 아주 미세한 양자 상태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상태는 흐트러지거나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너무 예민한 악기다. 열은 그 악기를 조율하는 손을 떨리게 만들고 결국 소리를 잃게 만든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열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분자 기반 열기관에서 시작된다. 움직이는 부품 없이 오직 전자의 흐름만으로 작동하는 이 열기관은 마치 전자 스케일의 펠티어 냉각기처럼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인상적인 활용이 바로 스팟 냉각 스파트 쿨링이다. 스팟 냉각이란 필요한 부위에만 정확히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전체 시스템을 다 식힐 필요 없이 온도가 급상승하는 특정 회로나 칩 부위만 선택적으로 냉각하는 것이다. 마치 손끝으로 뜨거운 숟가락의 끝만 톡 건드려 식히는 것처럼 이 기술은 열이 축적되는 지점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분자 열기관은 크기가 작고 에너지 흐름의 정밀 제어가 가능하므로 이런 스팟 냉각 기술에서 거의 이상적인 형태로 작동한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상호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냉각보다는 각 큐비트 모듈 주변에만 냉각 장치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분자 기반 열기관이 칩 위에 직접 통합된다면 양자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냉각의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낭비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도 확장된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내부에서는 극저온 환경과 열 관리가 생존과 직결된다. 우주에서는 대류나 자연 냉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고 효율적인 열 재활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우주는 차갑지만 그 안의 기기들은 작동하면서 열을 만든다. 이 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전기로 바꿔서 쓴다면 어떨까? 바로 열전 효과를 활용한 에너지 회수가 그것이다. 분자 열기관은 이처럼 적은 양의 열이라도 잡아내어 유용한 전력으로 바꾸는데 유리하다. 이 기술이 우주 장비에 적용된다면 작은 열도 의미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된다. 태양광이 닿지 않는 궤도에서도 장비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냉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은 결국 우리 일상으로 돌아온다. 나노센서나 웨어러블 기기,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도 분자 열기관은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목에 차는 스마트 밴드가 체온 차이를 이용해 스스로 충전되고 나노센서가 내부 발열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며 신호를 더욱 정확하게 감지하는 시대. 그런 미래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에서 그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폭발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조용히 정밀하게 그리고 국소적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흐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열이 있고
그 열을 다루는 기술이 바로 양자 냉각의 열쇠가 된다. 냉각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차갑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보호하고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우주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은 주인공, 한 개의 분자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4장. UEQFT 시선으로 본 분자 열기관. 전자 하나가 우주의 법칙을 흔드는 순간, 하루는 연구실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열이 흐른다는 건 정말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걸까? 아니면 정보가 움직이는 걸까? 이 물음은 단지 철학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전자의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 안에 에너지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UEQFT, 즉 유니파이드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 퀀텀 필드 시어리 통합 얽힘 엔트로피 양자장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양자장 이론을 넘어서 물리적 현상은 에너지의 전달뿐 아니라 정보의 흐름과 얽힘의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출발한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입자와 장이 아니라 정보와 얽힘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YSR 상태 초전도체와 자기 불순물 사이의 얽힘 상태도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보인다. YSR 상태는 단순한 바운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초전도체의 장필드과 스핀을 지닌 분자의 상태가 서로 얽혀 엔트로피가 국소적으로 재구성된 결과다. UEQFT는 이 얽힘을 정량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YSR 상태가 형성되는 순간 초전도 전극 내부의 전자쌍은 기존의 엔트로피 균형에서 이탈하고 그 빈틈에 새로운 정보 흐름 경로가 생겨난다. 이는 마치 두 언어가 충돌할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새 언어는 특정 에너지의 전자만을 허용하는 번역기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기관에서 보는 에너지 필터링이다. 전통적인 열역학에서는 열이란 무질서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하지만 UEQFT에서는 열 역시 정보의 흐름이다. YSR 상태를 통해 흐르는 전자 하나는 단순히 에너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초전도체의 내부 정보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엔트로피를 재정렬한다. 따라서 온도란 단지 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담고 있는 정보의 밀도와 교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달라진다. 단순히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정보 손실로 더 정밀한 얽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것이 바로 UEQFT 기반 효율 향상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YSR 상태 자체의 엔트로피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다. 분자의 구조가 얽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극과의 상호작용이 정보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계산하고 그에 맞춰 분자 열기관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커플링 조절 자체를 정보 제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터널링할 때 그 흐름이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보존하는지, 즉 엔트로피 증가 없이 얼마나 많은 상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라 얽힘의 흐름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에너지 혁신의 패러다임은 달라졌다. 기계적인 전달이 아니라 정보의 질서를 다루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물리 법칙 UEQFT가 있다. 결국 분자 열기관은 단지 작고 정밀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 정보, 얽힘의 본질을 다시 쓰는 실험장이며 매 순간 작은 전자 하나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법칙이 더 근본적인지를 묻고 있는 무대다. 그리고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은 지금도 조용히 말하고 있다. 나는 에너지를 옮기지 않아. 나는 정보를 전하고 있어. 5장. 미래를 향한 설계 양자 기술의 열역학 혁신. 열이 아닌 얽힘이 흐르는 시대를 향해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열이 흐르고 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 프로세서가 연산을 할 때 나오는 미세한 발열, 심지어 화면이 빛을 내기 위해 생성하는 열까지. 우리는 이 열을 문제로 취급한다. 뜨거우면 불편하고 성능이 저하되며 수명이 짧아진다. 하지만 만약 이 열을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미래 기술의 동력원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면 이제 기술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과거의 기술이 열을 버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열을 읽고 이해하고 변환하는 쪽으로 향한다. 이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질문은 이것이다. 열과 정보는 과연 다를까? UEQFT 통합 얽힘 엔트로피 양자장 이론의 시선으로 보자면 열이란 단순히 무질서한 분자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건 정보의 표현 방식 중 하나다. YSR 상태든 칸도 효과든 그 안에 흐르는 것은 에너지이면서도 동시에 얽힘의 정보다. 우리는 이제 이 흐름을 조작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으며 심지어 디자인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자 수준에서의 설계가 시작된다. 과거의 기술은 대규모 장비와 대규모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분자 열기관의 출현은 이 패러다임을 깨뜨린다. 더 작고 더 정밀하게, 더 똑똑하게. 마치 양자적 바늘로 현실의 옷감을 꿰매듯 우리는 단일 분자 하나의 스핀, 하나의 궤도, 하나의 커플링 강도를 조정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열 흐름과 전기 흐름을 동시에 재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지 실험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곧 산업 전반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AI 서버팜의 발효를 제어하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 심장 박동기를 위한 차가 발전형 나노 열기관, 양자 컴퓨터 칩 내부의 개별 큐비트를 정밀하게 식히는 스팟 냉각 기술까지. 특히 의료 분야는 이 기술의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을 것이다. 몸속 특정 부위의 염증 반응만을 시키거나 극미세한 나노로봇이 체내에서 직접 열을 흡수하고 재활용하는 미래, 혹은 뇌파와 체온의 작은 차이를 통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신호로 인공지능 진단기를 작동시키는 기술까지. 그 모든 가능성의 씨앗은 분자 열기관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합하는 이론적 기반이 바로 UQFT다. 우리가 열을 얽힘의 흐름으로 보고 온도를 정보의 밀도로 해석하고 효율을 엔트로피의 최소화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기술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다. UQFT는 단순한 수학적 틀이 아니라 기술 설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미래적 언어다.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정보 처리, 뇌과학, 우주 탐사, 그리고 생명 시스템의 기본 원리까지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미래 기술은 더 이상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이 아니다. 더 깊이 얽히고 더 정밀하게 흐르며 더 똑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왔던 하나의 진실이 있다. 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말없는 정보의 언어였고 우리는 이제야 그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이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작은 흐름 속에서 미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쓰여지고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드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